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자, 6월 19일, 2023년 6월 19일 월요일이고요. 이번에 강의할 내용은 부동산 분쟁의 쟁점 제2판 63쪽에 나오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상가의 의미가 뭐냐. 자, 이거를 왜 따지냐면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상가 건물이어야 합니다. 상가 건물이 아니라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질 않아요. 뭐 단순한 것 같지만 엄청나게 큰 이해관계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뭐 뭘 임대차를 했는데 그게 상가냐 아니면 주택이냐 아니면 그냥 토지냐 이렇게 다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냥 토지 같은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되고요. 상가 건물로 판단이 되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고 주택으로 판단이 되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서울 같은 경우에 환산보증금 9억 기준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 안 되는 거는 어디로 가요? 민법으로 갑니다. 그런데 주택, 상가, 그 다음에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그 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 민법 이렇게 주로 세 가지 법이 적용되는데 또 농지법에 농지법상 임대차도 있습니다. 이건 제외를 하고 일단은 자 어떤 게 가장 임차인을 많이 보호하느냐 이렇게 따진다면 굳이 그렇게 따진다면 상가를 가장 많이 상가를 더 많이 보호해요. 주택이나 뭐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보다. 그러다 보니까 상가가 뭔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 건물이 뭔지 이게 중요하죠. 제가 실제 소송 사례였는데 주택을 임대차를 합니다. 자, 그러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제 의뢰인이 주택을 임대차해서 거기서 사업을 했어요. 영업 활동을 했다는 거죠. 자, 이 사안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쟁점이 됐습니다. 제 책에 나와요. 제 책에 보시면 서울고등법원 필자가 수행한 서울고등법원 2016나 2062-2260 판결인데 여기서 상대방 변호사님께서는 이거는 뭐 상가가 아니다. 주택이니까 주 용도가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 변론으로 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안 된다. 자, 이 사안의 쟁점은 계약갱신 요구권이 인정되느냐?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주택에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주택도 한 차례에 한해서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요구가 인정되죠.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그때는 5년 이내에 계약갱신 요구권이 상가에만 인정될 때였어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상가 인지가 엄청 중요한 쟁점이 됐고 결국은 상가로 판단받아서 계약갱신 요구를 인정받았고 저희가 그 상대방의 명도 청구를 방어를 잘 한 거죠. 명도 청구 기각 이렇게 됐으니까 저는 피고 대리인이었고 임차인 대리인이었고요. 자, 이렇게 어떤 법이 적용되려면은 그 개념에 속해야 되는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상가 건물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가 주택이고 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에 주택 임대차 계약서였어요. 제목 자체도. 그리고 실제 주택이었고 건축물 대장에도 주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가라고 판단을 받았냐.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책 63쪽에 나오는데요. 상가의 의미에 대해서 3조 1항에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 이렇게 나옵니다.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긴 해야 되는데 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 이렇게 나와요. 제 사안 같은 경우에도 주택이었지만 사업자 등록을 한 사안이었습니다. 거기서 사진업을 하셨어요. 사진업. 주택을 빌려서 사진업을 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과거에 이때만 해도 그 마포 쪽에 개인주택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사진업을 하시는 거죠. 사업자 등록하고. 근데 주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상가로 판단을 받은 겁니다. 자, 오늘은 제 책 부동산 분쟁의 쟁점 제2판 63쪽 이하에 나오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상가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